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한픽교행 한픽클래스 중에 미래클래스 벌써 이제 12번째 차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11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일주일 지나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 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좀 급하게 바꿨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내용은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왜 등장하게 됐고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이 공간을 다루는 계획과 혹은 뭐 설계하는 설계자들은 이른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내가 하면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계획과 설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어떤 대가가 설계하더라도 디자인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겪으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처럼 공간을 다루는 계획과나 설계가들이 맞닥뜨린 질문이 여러분들 보시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과연 정말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서 만든 이 공간, 이 계획에서 실제로 이용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이제 신경건축학계의 본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 대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경과학자들과 건축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신경과학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경건축학의 태동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제 예술가적 영감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축가들과 아주 냉철한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의 결과들을 가지고 함의를 이끌어내는 과학자들이 협업을 하자. 이 이른바 융합적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이 인지적 사고를 기반으로 공간에서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만족하는 공간이 누군가는 전혀 불편한 공간이 되는 것이 각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이 인지 구조 때문에 다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의 영향도 사실은 측정 가능해. 뇌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이 측정한 이 인지의 결과들을 디자이너들이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의 루이스 칸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솔크라는 사람이 이 척수성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마지막 산을 계속 못 넘습니다. 실험에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중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고성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영감을 받고 빨리 귀국해서 연구소에서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상금을 가지고 그 판매한 백신의 그 수익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샌디에고 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65년도의 일인데 이때 당시에 루이스 칸이란 당대 최고의 건축가를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연구소를 세우는데 층고를 높이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이탈리아의 성당에서 영감을 얻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층고가 높았는데 그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층고를 높게 하게 되면 아마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할 거다라는 제안을 하고 건축가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솔크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 수상자를 6명 배출을 했고 총 연구원이나 연구교수로 근무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1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과죠. 이 솔크란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루이스 칸을 만나서 내가 수년 동안 풀리지 않았는 백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 천장이 높은 고성당 안에서 불현듯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창의적 공간, 창의적 생각은 천장이 높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한 40년 지나서 이 존 메이어스와 레비, 이 마이어스 레비와 줄리엣 쭈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2008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실험을 합니다. 천장의 층고를 하나는 2.4m, 2.7m, 3m 이렇게 이제 실험 공간을 만들어 두고요. 창의적인 문제, 그러니까 개념을 연결해야 되는 창의적인 문제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 수학 문제 있죠. 연산해야 되는 수학 문제를 각각 줍니다. 연구 결과 층고가 높은 곳에서는 이 창의적 문제의 어떤 성적이 2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 층고가 가장 나쁜 곳에서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 연산 문제에 대한 성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존 메이어스 레비와 줄리엣 쭈의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층고가 낮은 곳에서는 뭔가 집중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안전함, 뭐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층고가 높은 곳에서는 뭔가 확장되고 막 고치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분출되고 잠재력이 이런 감정들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의 신경건축학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재단에 한 7천만 원짜리 장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뇌파 탐지기와 VR 기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서 VR로 보여주게 되면 그 공간에 가상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피실험자들이.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뇌가 감지하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는 건축가나 계획가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냥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지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험을 해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가상현실이 다 가능해지고 뇌파로 그 인지를 다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건축물로 옮겨지기 전에 그 공간에서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이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이제는 뭐 혈액 속에 혈액을 측정해서 혹은 신경 패치를 통해서 특정 공간이나 혹은 색감 이런 데서 이용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나 코티솔 같은 걸 측정을 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시오메트릭 배지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착해 두면 실제로 의사소통하고 신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심박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뇌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의 형태와 설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기술이 더 진화되게 되면 어떻게 발달할까? 이제 학계에도 놓여진 숙제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여기에 몰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 쉘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똑똑한 집이 아예 탄생을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커튼 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돌려서 열어야 되는데 이제 버튼만 딱 누워서 눌리면 커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쉘터는 이제 더 진화하는 거죠. 버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온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지, 뇌파를 읽고 그 다음에 신체 변화를 감지해서 춥다. 이용자가 지금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주인이 좀 추워하는 것 같아. 그럼 자동으로 그냥 난방이 되고 좀 더워한다. 신체의 온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적절하게 또 낮춰서 최적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뇌가 좀 쉬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커튼이 닫힐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좀 움직이기를 원한다 하면 자동 커튼이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쉘터입니다. 이용자의 모든 감각들을 공간이 느끼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미래가 지금 공상과학처럼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 50년, 100년 뒤의 일은 아닐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을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여러분들 각자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장비를 구입해서 실험을 하고 나면 그 결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차시 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도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경건축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5년도 카이스트에 있는 정재승 교수와 뭐 몇몇 건축가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한 2년 전부터 뭐 좋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재미난 결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